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사드에 얽힌 그 이야기를 그 역사적으로 쭉 보면서 다뤄볼까 합니다. 2013년 6월에 힐러리 클린턴 그 당시의 국무장관은 이제 강연을 통해 갖고 어떤 말을 했냐면요. 중국이 북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둘째로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서 밖으로 나오려는, 그러니까 태평양 쪽이겠죠. 팽창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대만이 여기 들어가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도 들어가죠.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현재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6월이었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국방부는 유승민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2013년이면 이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당시에도 이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명박에게. 그래서 이 당시에 10월에 유승민 그 보고서에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해인 2014년 박근혜 시절이죠. 9월 달에 이제 미국하고 그 한국 정부랑 협의 중이다라는 말을 할 때에 11월이 됐는데 유승민 의원이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고 그래요. 생방송에서. 이 당시에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은 사드 도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드 도입 문제가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11월 달에 27일이 됐는데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인 S-400 한 포대를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이 이야기는 있던 거겠죠. 중러 간의 그 사드 수입 문제가.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수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일 방어 체계 경쟁은 중국이 먼저 촉발시킨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체결만 했고 2017년에 러시아제 사드를 중국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2015년이 됐어요. 그런데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는 그 마크 리퍼트라는 대사가 어떤 공격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냐 말이 많죠. 근데 보통 이렇게 괴한의 공격을 당하고 이런 거가 상당히 그 의도된 조작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소위 좌파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박근혜가 뭐라 그랬냐면 한미 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막 그것을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좌파에서 조용히 했고 이때의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가 그 사드 공론화를 한 것이 아주 막 크게 이슈화된 거죠. 그런데 2015년 7월 달에 비박계의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박근혜랑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상황이었나 봐요.
뭐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 뭐 이런 말까지 박근혜가 했다고 그럽니다. 2016년이 됐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드 배치 위험하니까 반대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드 배치를 정당화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시진핑이 황교안과 회담했을 때 한국은 안보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드가 배치된다는 공식 발표는 2016년 7월 달에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하고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하게 됐는데, 류재승이라는 이 사람은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테크노크라트처럼 있는 그대로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래서 성주 지역을 결정을 류재승 이 사람이 하게 돼요.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그러니까 이때 결정된 것이 롯데그룹의 성주 골프장이 부지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중국 정부가 그 롯데 계열사에다가 전방위로 보복을 하게 되죠. 보복을 완전히. 근데 중국의 경우는 말을 할 때에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이 점이 그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외교적인 발언을 한 것이 눈에 띄죠. 여지껏 보면은요. 2017년 1월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중국 외교부가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라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이렇게 좀 말초적이잖아요. 이게 너무 직설적이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아니, 외교에서 무슨 소국이 있고 대국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을 너무 필요로 한다 그러죠. 중국이. 그거 다 소국도 필요한 데 가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징벌을 했죠. 대단하게. 그리고 특히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3월 달에 모든 것을 취소시키고 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2017년 4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트럼프를 만나서 시진핑이 뭐라 그랬냐면요.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반도 역사에 고대사에 가면은 한국 선조들이 중국 땅을 많이 차지를 했었다. 이거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중국이 한국을 많이 침범을 해서 뭐 그랬던 역사가 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이런 식의 중국의 일부다. 사실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단편적이구나라는 걸 여기서도 느끼게 돼요. 어떻게 외교적인 정상회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만큼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당시 심재철 국회 부의장 심재철 씨가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을 많이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한국은 방어용도 배치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우다웨이를 만났을 때. 심재철은 몇 가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주 대차고 마음에 드는 보수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라 뭐 우파라고 그런다면서요. 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는 우리 미국이 한국을 뭐 보호해 주는데 왜 그 무기 사드에 대해서 돈을 미국이 지불해야 되느냐 이런 그 비즈니스맨으로 변모해 가지고 자꾸 돈 문제를 얘기를 하죠. 항상 트럼프한테는 돈 문제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미국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드는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미동맹에 의거해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 사드 배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조지타운 대학에 있는 빅터 차라는 교수 있죠. 그 한국 게임에서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굉장히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만 중국의 존중을 받는다. 만약에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빅터 차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된 사드다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미국이 없으면 중국이 한국을 손을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빅터 차였어요. 뭐 그 영향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생각한되는. 그런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했다고 해서 이것은 중국 내륙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떻게 하면 이 사드를 한국이 만약에 이걸 운영한다 해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에도 사드 배치가 있는데 중국은 이것은 그냥 인정을 하겠다라는 침묵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그래요. 이 일본에 있는 사드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데도 중국은 이에 침묵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expand radar라는 것이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두 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중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그 당시에 국민의당도 반대했고 정의당도 반대했고 뭐 이재명 성남시당도 반대했고 굉장히 반대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명박 때 이미 사드 배치가 요청되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 의해서. 그런데 이명박 때는 이걸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 들어와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걸 재검토를 하게 됐는데 근데 흥미로운 자료가 또 있어요. 로키드 마틴하고 최순실이 밀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